특히나 이 펩시와 코카콜라가 경쟁하는 사이에서 새롭게 스포츠 음료가 이제 탄생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인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미 있는 시장에 이미 있는 제품으로 들어온 새로운 사업자를 코카콜라가 인수를 한 케이스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 이제 정해져 있고 별로 변하지 않는 그런 구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저는 약간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분석에서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바디아머는 누구의 마켓쉐어를 먹으면서 성장했을까인 거예요. 네. 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코카콜라가 바디아머를 인수했다라는 이 기사를 가지고 저희 스터디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가설적인 결론은 이 게토레이의 독주를 막기 위한 코카콜라의 바디아머 인수는 총 두 가지로 측면을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마케팅 측면, 스타 플레이어로 통해서 이제 했던 초반의 확장 전략, 이 마케팅 전략이 유효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통 채널, 코카콜라를 레버리지해서 유통 채널 확장을 시도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시장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거고요. 제 결론은 이 코카콜라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이나 매출 성장에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스포츠 음료 시장에서 추가적인 점유율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가설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좀 내려봐 주시면은 이제 뭐 바디워머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인공 색소나 감리료 이런 신체에 해로운 성분은 거의 안 넣고 당뇨랑 이 칼로리를 낮춰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제 큰 인기를 얻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제 이 스포츠 음료의 경쟁 구도는 어떠한가라고 초기에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21년 기준으로 게토레이는 64%, 바디워머는 18%, 2위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의 파워웨이드는 13%로 3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바디워머가 거의 뭐 2%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최근 2021년 그러니까 거의 3년 만에 18%로 이제 2위 경쟁 구도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럼 가격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디아머는 1.99에서 2.49, 게토레이는 1.99에서 2.99.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디아머는 저희 이제 코카콜라가 이미 바디아머를 인수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인가, 코카콜라를 얼마큼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장에서의 KSF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이 스포츠 협회, 뭐 NBA라든지 MLB라든지 이런 큰 협회와의 스폰서십, 두 번째로는 이제 유명한 플레이어들과의 파트너십, 세 번째로는 제품의 경쟁력, 특히나 제품에 어떤 성분을 넣었느냐, 마지막으로 커버리지 넓은 유통 채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이라 보였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염두에서 그러면 이제 시장 규모를 처음 크게 한번 지형을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섹터에서 이러한 확장을 가져갈 수 있는지라는 것을 좀 그런 구도를 한번 확장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B2C랑 B2B 시장으로 나눴고 B2C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거라 보였습니다. 비목적성 음료 구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미국의 CVS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 먹고 싶어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정말 스포츠를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음료를 먹는 것까지 신경을 쓰겠어 하시는 그런 고객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음료 구매 비율에서 바디워머 구매 비율, 그리고 용량당 지출액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 3회 이상으로 한번 제가 가정을 해봤는데, 주 3회 이상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인구들 중에서 스포츠 음료를 구매하고 바디아머를 구매한 사람들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B2B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음료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돈이 오가는 게 많다 보니까 아직 조금 더 올라가 주시면요. 아직 네. 그 스포츠 협회라든지 클럽에서 대량으로 음료를 이제 사고 올 텐데 오늘 좀 그 오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음료 구매 빈도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량당 지출액이 이렇게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B2B랑 B2C에서 이 바디아머가 시장에서의 확장을 노릴 때 어떤 부분을 좀 태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게토레이 비교해서 딱히 건드릴 수 있는 드라이버는 아닐 거라 보여지고요. B2B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 스포츠 협회나 아니면 클럽 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B2C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포츠 음료 구매 비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금 현재 바디아머 같은 경우는 조금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약간 마이너한 업체들이랑 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이제 MLS 그러니까 사커 쪽이랑 UFC, US 오픈 좀 크지만은 이 정도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NBA라든지 MLB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업체 그러니까 뭐 게토레이 같은 쪽이랑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서 변경이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B2B 영역 시장에서 저희 확장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B2C 영역에서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음료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높이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P보다는 Q 쪽으로 조금 확대를 저희가 노려볼 거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바디와머를 항상 이용하는 고객들 그리고 간헐적인 이용, 아예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거라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3번 바디아머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 같은 경우는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 안 쓰는 고객 이 두 가지로 나뉠 거라 보여집니다. 모를 경우에는 이제 프로모션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알면서 쓰지 않는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과 이제 제품 그러니까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두 번째로는 유통 그러니까 구하기 쉽지 않아서 셋째로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데리고 오기 쉽지 않아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거라 보여집니다. 제품과 유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이미 플레이버 같은 경우 많이 내놨고 유통 같은 경우도 괜찮은 지금 유통망을 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건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게토레이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라고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B2C와 B2B 영역을 좀 한번 종합해 봤을 경우에 한번 리캡을 해보면 어떻게 이 시장에서 이 큰 업체들 그러니까 그 스포츠 협회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스타 플레이어들을 우리의 파트너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B2C와 B2B 영역에서 저희가 Q를 높이는 데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것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KSF하고도 이제 밀접하게 연관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스타 플레이어들이 먹고 있는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 딱히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미국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떠한 플레이어들의 팬이고 그들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미국 시장에서의 좀 특성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지고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수가 무엇을 먹느냐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시장 특성이 다르다라고 좀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장 큰 핵심 저희가 지금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드라이버는 첫 번째로는 마케팅이고 둘째로는 어떻게 이제 유통 채널을 확장시켜서 지금 우리가 태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영역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2번을 조금 올려봐 주시면요. 네, 그 지금까지 바디아모의 성장 전략이었던 이 스타 마케팅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코카콜라가 인수를 했고, 코카콜라의 목적은 지금 이미 거의 60, 70%를 가지고 있는 게토레이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바디아모가 과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바디아모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성공 전략이었던 이 스타 마케팅이 지금까지 8%까지 올라왔을 텐데, 이것이 정말 60, 70%를 태클할 정도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팀 스타 보유 경쟁력하고 두 번째로는 이 보유한 경쟁력을 토대로 어떻게 마케팅 역량을 잘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타 보유 경쟁력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제니퍼 로페즈라든지 뭐 캐리 언더우드라든지 가수뿐만 아니라 뭐 풋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은 스타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그런 NBA 같은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파트너십이 체결되고 있어서 이제 바디 아머 같은 곳이랑 변경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이제 지금 팩트로만 보자면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양적으로는 저희가 바디 아머가 좋아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초반에 이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정말 아예 모르는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마케팅이 전개됐을 때 고객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정말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었지만은 과연 이제 이목이 다 이미 끌린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부분을 가져와야 될 텐데 지금 이 양적으로 팀이나 스타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과연 얼만큼의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초반에서 올라올 때는 이게 좋았지만은 이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게토레이와의 경쟁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스타와 똑같은 팀 가지고는 사실 큰 경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세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둘째로는 이 마케팅 역량인데
사실 이 바디아모의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가 이 마케팅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게토레이가 아웃데이트된 제품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케팅 역량으로서도 저는 두 가지 제품의 구성 요소를 강조하는 방식, 두 번째로는 이런 진일보된 스포츠 음료, 아웃데이트가 아닌 스포츠다라고 해서 강조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요. 이미 이제 이것들이 다 나간 이후에 이제 게토레이 측에서의 반격이 좀 많이 시작됐고, 일례로 이제 가장 광고로서 이제 미국 광고협회 쪽에서 광고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 첫 번째의 제품 구성 요소는 이미 고객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디아머는 그래도 게토레이보다는 조금 더 살도 덜 찌고 좋은 음료다라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의 포지셔닝으로 가져갔던 우리가 얼만큼 진일보된 스포츠 음료다라는 부분도 이미 고객들이 다 인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장한다고 해서 게토레이보다 마케팅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마케팅 역량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KSF 중에 하나였던 유통 채널이 지금보다 더 확장이 가능한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게토레이를 이기려고 한다면 더 큰 확장이 있어야 될 텐데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대형 유통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로는 유통점 내에서 셀프 포지셔닝이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대형 유통점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가 이제 30% 지분을 이미 과거에 매입을 했고, 막 가디아머의 지분을 매입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유통 채널 역량이 이제 급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대형 리테일러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 크로거, 코스트코, CVS, 월그린 등등 보통 고객들이 차를 몰고 가서 이제 사야 되는 이런 대형 유통점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제 한국의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CVS나 월그린 같은 이제 소규모 리테일러점 같은 경우도 모두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할 이제 유통 채널 같은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둘째로는 그러면 유통점 내부에서 우리가 과연 게토레이보다 훨씬 더 좋은 셀프 포지셔닝을 가져가서 저희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사인 이 펩시의 바잉 파워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게토레이는 펩시의 이제 브랜드인데요. 펩시는 또 이제 프리토레이라고 그 과자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카콜라에 비해서 이제 음료뿐만 아니라 스낵 부분에서도 워낙 많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비하고 있고 바잉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대형 리테일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코카콜라가 펩시를 압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카콜라가 이미 이 바디아머를 인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큼 지원이 올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상 리스크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코카콜라가 이미 갖고 있는 파워에이드와의 이 카니발리제이션이 예측이 될 수 있고, 둘째로는 코카콜라가 두 개 브랜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 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게토레이에 비해서 역량이 분산될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리스크 역량으로 꼽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만 내려봐 주시면요. 네, 그 바디아모의 초반 성공 요소였던 스타 마케팅과 빠른 채널 확장 같은 경우는 2위 시상지까지의 확보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했지만 과연 여기서 이제 롱텀으로 봤을 때 1위를 밀어내기에는 과연 이것이 성공 전략으로 유효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부족이라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추가로 코카콜라가 이제 추가적인 자금 지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드라마틱한 매출 성장으로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가설적인 결론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처럼 M&A 인수 케이스처럼 풀기보다는 이미 여기서는 이제 시장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쟁자 같은 경우도 이제 한 개의 경쟁자만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시장이나 경쟁 구도 같은 경우 좀 많이 빼고, 과연 우리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채널과 마케팅을 통해서 경쟁자를 더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는 케이스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굉장히 재밌는 토픽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펩시와 코카콜라가 경쟁하는 사이에서 새롭게 스포츠 음료가 이제 탄생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인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미 있는 시장에 이미 있는 제품으로 들어온 새로운 사업자를 코카콜라가 인수를 한 케이스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 이제 정해져 있고 별로 변하지 않는 그런 구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저는 약간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분석에서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바디아머는 누구의 마켓쉐어를 먹으면서 성장했을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디아머 이전, 바디아머 이후. 바디아머가 이제 2위 사업자가 돼 있죠. 되게 크게 게토레이가 있고 바디아머 있고 여기 3위 여기 파워에이드 이렇게 있죠. 요게 바디아머인 거죠. 이게 게토레이인 거고. 자, 그럼 그 전에 어떠했냐는 거야. 게토레이 거를 이렇게 뺏어온 건지 아니면 여기 이만큼 있던 파워에이드 거를 이렇게 뺏어온 건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인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바디아머가 가져왔던 이 마켓쉐어는 사실 게토레이 것들을 많이 뺏어온 거다. 만약 그랬다면 코카콜라는 이 인수를 통해서 뭐를 원할까요? 게토레이를 빗할 수 있는 게토레이와 경쟁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회사라고 생각하겠죠.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게토레이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못 이기고 파워에이드로 아무리 돈을 써도 안 됐었는데 같은 마케팅으로 했을 때 근데 이거 안 됐었는데 바디아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 그죠? 코카콜라가 썼던 비용보다 당연히 적었겠죠. 여기가 초대형이고 여기는 이제 신생 기업이니까 근데 이들이 썼던 마케팅이 아무리 뭐 센세이션 했고 뭔가 스타 마케팅을 썼다 하더라도 게토레이나 코카콜라의 파워에이드가 했던 그 스타 마케팅보다 돈을 많이 썼을까요? 많이 못 썼을 거예요. 네. 많이 못 썼는데 얘네들의 마켓쉐어를 뺏어왔다면, 그죠? 그랬다면 코카콜라는 새로운 희망을 보는 거죠. 파워헤드로 안 되던 게 바디암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얘네들을 이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파워헤드 쓰던 돈 이제 이쪽으로 좀 적게 쓰고 여기다 많이 줘봐. 인 거죠. 얘네들 잘한다니까. 왜? 이거보다 적은 돈으로도 얘를 계속 이겨가지고 18%나 따라왔잖아. 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숫자상으로 보면 1번의 가능성보다는 파워에이드의 마켓쉐어를 뺏어왔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18%, 여기 13%, 여기가 아까 몇 퍼센트였죠? 46%?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파워에이드가 압도적으로 낮은 13%에다가 게토레이가 70%를 넘어가는 60%, 64% 정도 맞나요? 이거?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64%. 그냥 여기가 64%네요. 그러면 지금 82%. 게토레이가 82%였을까? 그러니까 1번의 경우에는 82%의 게토레이에서 바디아머가 많이 가져왔다. 거의 80%에 준하는 초대형 독점업체에서 바디아머가 뺏어왔다라는 가정인 거고 그게 아니고 원래 그냥 게토레이는 한 64%뭐 한 70% 정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다 파워에이드 거였는데 파워에이드 거를 바디아머가 가져온 거야.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숫자상으로는. 네. 그랬다면 또 이제 코카콜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파워헤드 만약에 이 게토레이가 바디아마를 먹어버리면 파워헤드는 거의 끝이죠.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거의 존재감을 잃어갈 수 있는 그 위기에 봉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스포츠 음료로서도 안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뭐랄까 헬시, 그러니까 건강한 음료 뭐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더 밀려. 게토레이는 그 어떤 브랜드 파워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적인 쉐어를 계속 유지하는데 파워헤드를 계속 위협하는 게 새로운 애가 또 나타나서 계속 나의 마켓 쉐어를 뺏어가.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게토레이가 혹시 인수해 가서 나 영원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스케일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뭐 요런 1번의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내가 원래 가져가야 됐었던 시장도 좀 방어하는 관점에서 얘는 우리가 인수해야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번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쟤네들 우리보단 잘하는 것 같으니까 쟤네들한테 캐시인하고
게토레이하고 한번 싸워보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밀어주면 쟤네들 혼자 할 때는 파워에이드의 마켓시어를 좀 뺏어 먹던 플레이어인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게토레이의 마켓시어도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예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 요거. 이제, 게토레이가 NBA 또는 MLB 등 기존의 대형 스포츠 에이전시와 이게 장기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약진했다라는 거는 이들의 퍼포먼스가 꽤 괜찮다는 거죠. 마케팅 측면에서 또는 프로덕트 측면에서. 그죠? 그게 뭐 B2, B든 B2C든 어쨌든 바디아머는 약진을 했어요. 잘했어요. 그 잘했던 게 코카콜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단 잘했다는 거지. 그러면 코카콜라 어차피 여기 못 뚫고 들어가는데 바디아머하고 한번 다시 뭘 한번 해볼까? 얘가 있으면 여기 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바디아머가 누구의 마켓쉐어를 뺏어 왔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바디아머의 마케팅은 어떤 강점,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 라고 한번 가설을 세워봐야 된다. 그게 이게 뭐 게토레이나 파워에이드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서 성공한 건지 아니면 프로덕트 그 자체가 뭐가 좀 있어서 그거와 마케팅이 시너지를 내는 건지 또 다른 뭐 어떤 브랜딩과 마케팅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온 건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크게 보면 바디함은 왜 잘하나? 왜 성공하는 건가를 놓고 보면 어쨌든 프로덕트가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그죠? 프로덕트가 달라. 게토레이하고도 다르고 파워에이드하고도 달라.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바디아머와 같은 제품을 메인으로 생각한다. 이게 훨씬 더 주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18%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쭉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프로덕트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은 파워에이드나 게토레이나 같은 제품이었는데 그걸 브랜딩으로 풀어가던 시장이었던 거죠. 브랜드 파워로, 마케팅으로. 그런데 바디아마로네가 사실 마케팅은 별게 없었어요. 여기서 봐도. 별게 없었다는 증거들이 여기 있는데 이런 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해서 18%를 달성한 게 아니라 전혀 관계없이 프로덕트 자체가 차별화됐고 그거 시작으로 18%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야금야금 점점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아니면 마케팅이다. 마케팅 자체가 일단 다르다. 이게 차별화된다. 그럼 그게 뭔지 봐야 되겠죠. 자, 프로덕트 이거 별 효과 없고 반짝 효과 말고는 없다. 반짝이죠. 일시적인 어떤 차별화밖에 없고 프로덕트는 큰 의미는 없다. 마케팅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장이다. 여기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음료.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마케팅이 이렇게 다르다. 누구와 달라요? 게토레이와 다르고 파워에이드와 다른 거죠. 그러면 코카콜라는 이 방법을 배워와서 야, 너네 하는 거 우리가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줄게. 캐시로.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뭐예요? 너네 근데 노하우 우리 저기 파워헤드 제 좀 해결 안 되는데 파워헤드도 좀 어떻게 좀 도와줄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워헤드도 어쩌면 이들의 마케팅을 좀 분석하고 도움을 받아서 게토레이 대비 조금 더 약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나눠보면 이제 프로덕트에서 또는 마케팅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고 그거의 근거로서 결국 아까 다시 말하지만 마켓시어는 누구 것이었냐? 그리고 그게 왜 이쪽으로 넘어왔냐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저가 만약 이 주제로 이런 스터디를 했다면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잡고 이 마켓시어가 누구한테 왔으며 그렇게 오게 된 메커니즘은 뭐였다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게토레이께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프로덕트였습니다. 또는 차별화된 마케팅이었습니다. 또는 또 다른 뭔가였습니다. 뭐 그런 거를 얘기해 보시죠. 뭐 유통 채널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유통 채널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제공된 정보가 사실 별로 없고 저도 이 시장에서 유통 채널을 뭐 아까 말씀하신 월마트나 이런 대형 체인들 말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준비를 좀 해보면서 사실 저도 이게 케이스 스터디라서 궁금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 게토레이와 파워에이드의 시장을 깰 수 있었는가라는 굉장히 궁금증이 들어서 좀 이 창업자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 혹시 비타민 워터 아시나요? 그 요즘에 편의점에서 네, 알죠. 네, 이 사람이 30살쯤에 비타민 워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1년 정도 이 비타민 워터를 키워서 이미 코카콜라의 4주 정도의 판매를 했더라고요. 아, 그러고 그렇구나.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디 아머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코카콜라 역대상 가장 큰 딜로서 총 판매가 된 걸로 이제 이번에 됐어요. 그래서 음, 그러면 이 사람이 저는 이게 이 바디아머 도대체 뭐가 특별한가?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품단에서 채널단에서 그리고 이제 마케팅단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제품단 같은 경우는 이미 게토레이랑 파워에이드가 조금 살찌는 그런 이온 음료로 마케팅이 됐다고 한다면은 초반에 들어갈 때 10년 전에 들어갈 때는 이제 이거 진짜 살도 안 찌는 너무 좋은 음료수다. 이제 새로운 센세이션al 음료수다라는 포지셔닝을 통해서 진입이 좀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잘 뽑아냈느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미 초반에 이미 그 비타민 워터로 할 때는 마케팅을 안 하고, 이제 새로운 그 알록달록한 음료수 색깔로 해서 마케팅에 진입을 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이제 가수라든지 이런 좀 셀레브리티를 써가지고, 좀 막판에 좀 되게 많이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음, 물론 초반에 첫 해에 이제 10억 정도 매출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끝내고 나서 두 번째 사업을 했을 때는 아예 그냥 NBA라든지 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자기에게 지분을 좀 태우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마케팅을 좀 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같아요. 코비 브라이언트라든지. 그래서 이거 좀 분석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게토레이는 그럼 어떻게 컸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 게토레이가 플로리다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거고 플로리다 풋볼팀이 로즈 그 슈퍼볼에서 이제 1등을 하면서 그때 게토레이를 보여주면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정말 완전 스트라이크 날렸던 것은 이제 마이클 조던을 게토레이가 이제 광고 모델로 쓰면서 확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미국 시장이 정말 스타 플레이어로서 진입을 하는 것이 정말 이 스포츠 음료에게 큰 의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초반에 10년 전에는 이 제품이 정말 특별하게 맛도 있지만은 이게 몸에도 좋아라는 제품단의 특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당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의 그 원래 브랜드 네임 내가 이 스포츠 음료에서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창업자의 브랜드 네임과 이 플레이어들 몇 명을